잼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여론을 제가 들고 와서 곱씹어 볼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제가 이 애니메이션의 여론을 좀 취합해 보고 나서 들었던 감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 작품의 전체적인 평판이라던가 후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마치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욕하면서 소모하는 막장 드라마? 이런 느낌이 좀 물씬 풍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하면서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듯이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지적했던 그 특유의 비판 관련된 것들을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지적하시고 곱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안도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면요. 제가 라디오 구성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꿀잼 셀렉트에서 소개할 내용을 미리 뽑아놓고 그 다음에 노잼 셀렉트에서 다룰 여론들을 취합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 스스로의 감상을 라디오에 녹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어떤 비판 여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맹점,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랑 괴리가 있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내 시선이 좀 일반적이지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번 작품처럼 대외적인 비판 여론이랑 제 비판 사항이 거의 일맥상통하거나 결이 같을 경우에는 나도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맹점을 정확하게 짚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짚는 것이 라디오 진행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데 그 덕목을 내가 그래도 아예 잘 못하고 있진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일부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은 욕하면서 바라보는 막장 드라마, 소모하는 막장 드라마,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로 우리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머리로는 이 작품의 전개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몸은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 이런 식의 모순을 견디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 그런 맥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작품이 선정성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남성향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입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충족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남성향 왕도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미로 많은 사람들을 압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 작품의 대외적인 여론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의 비판 여론이 과연 어떠했을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애니메이션 첫 갸루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오타쿠들아, 꿈 깨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러리콘, 박멸.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여론 한번 합산을 해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코멘트 남겨보는 시간이 남았죠? 한번 흠뻑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오타쿠들아 꿈 깨렴. 요런 시선이었는데요. 자, 말의 뉘앙스만 들어보셔도 대략적으로 아마 인지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비판 여론인데, 사실 이 내용은 아까 전에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작품의 모든 평가를 다 흡수시켜버리는 논란의 블랙홀과도 같은 그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내릴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짝 또 파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에 대한 공통적인 비판 여론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일단 남자 주인공부터 살펴보죠. 하시바 주니치. 이 캐릭터에게 우리들이 비판하는 내용들은 제가 아까 꿀잼 셀렉트에서 워낙에 많이 다뤘는데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써보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쉽게 얘기하면 개탄 거예요. 남자 버전의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반 신데렐라 스토리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동화에 등장하는 신데렐라와는 다르게 호감 요소가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의 성공 스토리다. 이 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는 맥락이 맞지 않죠. 일확천금, 벼락부자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적당할 것 같긴 한데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전 평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주니치는 호감 요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단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 캐릭터한테 몰입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 또 계속 애니메이션을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보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자꾸만 개연성을 따지게 되고 그 맥락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중심에 있는 캐릭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비호감을 이제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굴러다니는 루머로 루머인지 실제 사항인지는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당 작품의 성우 코멘트에 등장하는 다른 성우들도 이 캐릭터가 나오면 대부분 다 기분 나쁘다는 반응의 이야기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 체크를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속설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캐릭터의 기본적인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좋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가 한몫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여론 방금 소개했던 것이 오타쿠들아 꿈 깨렴, 오타쿠들의 환상 그것을 집대성한 쓸데없는 작품이다 이런 시선인 건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게 사실 남자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은 유카나 여성 메인 히로인 이 캐릭터도 한몫을 단단히 잡고 있거든요. 이 캐릭터의 맹점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번역하신 분이 후기라고 남겨놓은 그 유명한 짤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짤방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방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메 유카나라고 하는 캐릭터는 경력 있는 신입이라는 말장난이랑 다를 바가 없는 캐릭터다. 이런 식의 후기가 있거든요. 경력 있는 신입 말이 안 되는 요소인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모순덩어리 단어인데 이 야메 유카나가 그 요소를 타고난 속칭 처녀 비치 이 캐릭터성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캐릭터란 말이죠. 오타쿠들의 환상의 집대성입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아무 호감 요소가 없는 남자 주인공을 사귀고 사랑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일부 사실 수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게 야메 유카나라고 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성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런 캐릭터라고 하는 요소가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뭐 한참 그때 당시가 첫 연애를 할 때쯤의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험이 없는데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실제 현존할 수는 있겠죠. 그런 시기적인 접근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맹점이 생기는 게 그런 캐릭터가 실존한다 쳐도 도대체 그 캐릭터가 저 주니치라고 하는 남자를 선택해야 될 명분이 무엇이냐. 다시 한 번 이 도돌이로 바통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논리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 영역에서. 그리고 자신의 첫 경험의 상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선택한다고? 아니면 혹시 야미 유카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뭐 좀 동정남에 대한 뭐 패티시라도 가지고 있나?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 뭐 이 정도까지 가면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벌써 이렇게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하면서 논리에서 한 걸음 뒷걸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작품의 이 캐릭터 설정은 별로 적절한 설정이 아니라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캐릭터 설정 자체는 성공보다는 실패 쪽으로 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나 안 하냐. 근데 제가 이거 굳이 뭐 대답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당연히 오타쿠들아 꿈 깨세요. 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연성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개연성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하인드 스토리 있길 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요런 시선이었는데요. 자, 이 시선 얼핏 보면 작품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내용을 세세하게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남긴 코멘트를 좀 확인해보면 대략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 작품에 너무도 맹점들이 많고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도 산재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겠다.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비판 여론이에요. 예, 비판 여론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냉정하게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남성향 작품의 어떤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꽉꽉 잘 들어차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런 작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는 그냥 아웃 오브 안중으로 잠시 미뤄두고 배제하는 형식으로 이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분들이 진짜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전 봅니다. 오히려 저처럼 이 작품의 어떤 개연성을 따지거나 논리 구조상의 모순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편집증적인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맥락이, 애초에 개연성을 따지면요, 이 하시바 주니치라고 하는 캐릭터가 형성하고 있는 하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렘 형성을 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해진다. 자, 그러면 서브 히로인을 잠깐 말이 나왔으니까 확인해 볼까요? 일단 소꿉 친구인 네네, 그리고
카시 유이라고 하는 인물 두 명이 주니치를 좋아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명이 주니치를 좋아할 만한 맥락, 이유가 너무 약해요. 물론 뭐 네네 같은 경우는 이런 작품에서 등장하는 아주 전통적인 속성, 소꿉친구라고 하는 속성을 타고난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맥락은 사실 있긴 한데, 카시 유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주니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애니메이션에 소개된 게 주니치가 카시에 지우개를 주워준 거, 이거 말고 없거든요? 이거 말고는 애니메이션 상에서 호감을 도대체 어디서 느꼈는지 그 맥락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고 뭐 고백까지 할 정도가 되는 거냐. 뭐 물론 그 이후에 쭉 주니치라는 캐릭터를 지켜봐왔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첫 계기로 보기에는 너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해 놓고 그냥 이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 보면 그만인 거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굉장히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평을 한다면은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승리자예요. 생각하면 지는 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작품을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로리콘 박멸. 자, 과연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일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봐야겠네요. 자, 작품에서 로리콘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주니치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 일단은 그 인물에 대해서 씹고 뜯기 전에 주니치의 친구들 먼저 좀 씹고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어떤 대외적인 평가를 애니메이션 리뷰글이라던가 대형 커뮤니티의 댓글에서 살펴보시면은 아주 지나치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주니치 친구들 진짜 찐따에다가 찌질이에다가 극혐인 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이고 널리 농후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캐릭터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는 여론들이 많다는 거죠. 이 여론을 좀 살펴보면요, 사람 보는 눈을 기르라고 하는 교훈을 안겨주는 그런 캐릭터 구성이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손절이 답이다, 이런 친구들 필요 없다, 이렇게 강단 있는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비호감적인 요소로 꽉꽉 들어차 있는 캐릭터들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좀 관점을 달리 보면요, 팩트만 다뤄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변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좀 선정적인 작품을 기대하고 보신 분들이라고 해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작품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주인공이 유카나에게 고백을 하기 위한 그런 터전을 마련해준 캐릭터들이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니치의 이름을 걸고 강제 러브레터를 발송한 그러한 친구들이고, 그 덕분에 유카나랑 사귀게 된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주 고맙고 왕감사한 그런 캐릭터들 아니냐, 이렇게 평을 내릴 수 있다고 좀 보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극혐은 극혐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많다, 거기에는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안경 낀 친구 그리고 머리 염색한 친구, 이 두 명은 애니메이션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변태 친구들의 전형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내심 이해해 줄 수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작품상에서 보면은 개그 요소를 굉장히 질롭게 담당해 주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후방의 거인 한 명이
아주 문제시 되는 캐릭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코바야카와 미노루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진짜입니다. 예, 진짜가 나타났다고 감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매회 등장할 때마다 어떤 맥락의 이야기가 오고 가든 이 캐릭터는 자신이 로리콘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드러내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 캐릭터에게 굉장히 강한 비호감도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좀 심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맥락이든 어떤 식의 대화가 오고 가든 여자아이들을 노리는 그러한 연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온화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보기가 불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도 그 부분을 메인 주제로 다룰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친 거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여로는 이 캐릭터에게 자비가 없더라고요. 정말 진성, 극 로리콘이고요. 이 캐릭터가 비호감적인 요소를 타고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죠. 소아성애, 그 윤리관념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비호감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과 사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아마 조만간 엄벌로 다스려야 될 그런 이야기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그런 전개가 나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비호감 요소를 하나 제거하는 거니까요. 근데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예, 작가가 그렇게 전개를 할 건덕지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적극적으로 이 로리콘 극혐이다. 이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과 다룰 만한 여론들을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폭주를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마구잡이로 한 것 같은데 전달이 잘 됐는지 역시나 편집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냥 여러분들의 시선에 업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그냥 쏟아내도 별 무리가 없는 코너기 때문에 한번 다양하게 쏟아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라디오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됐죠. 저는 그러면 엔딩에서 여러분들을 마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어느덧 11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이번 회차가 터닝포인트의 시작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겠죠? 아니 10회 때 그렇게 축하하시더니 갑자기 왜 11회가 터닝포인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이 라디오가 편집을 다 거치고 나면 아마 5월달 중에 업로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5월달이 저의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라디오를 녹음하는 그 일정도 상당히 그 텀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좀 자주 못 찾아뵙고 있는데 더욱더 못 찾아뵐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좀 마음에 상당히 걸리네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애니메이션 라디오 사운드 트랙을 진행을 하면서 꽤나 재미를 붙이고 이제는 한 회 한 회 만들어서 올리고 할 때의 그 만족감과 쾌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텀이 길어질 지언정 계속 라디오는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언을 드립니다. 단지 뭐 항상 그거죠 뭐.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다. 이것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완성품을 여러분들에게 한 해 한 해 선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해가 나올 것이라는 거를 약속하는 측면에서 다음 해 때는 제가 어떤 장르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올 것인지 예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다시 제 주력 장르가 아닌 거를 들고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세계물을 한번 보고 올 것 같습니다. 이 이세계물은 참고로 좀 인기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보신 분들의 그 평가와 제 평가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 그거를 또 살펴보는 재미도 나름대로 풍부할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아마 다음 12회의 킬링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고 다음 회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